헌재는 그리고요, 오늘 탄핵 심판 선고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위헌이다 판단했는데 관련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리하면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부분을 인정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그럼 받아들인 것인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향후에 내란죄 관련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정에 따르면은 결국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헌법적인 기능을 무력화하고자 했다는 것. 즉, 국헌 문란의 목적이 헌법기관의 무력화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상 결정 이유에 담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특히 헌법에 따라서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헌법으로서 제한적인 권한을 갖지만 또 중요한 대의적인 기관이라고 했으면 국회를 무력으로서 침탈하는 것들을 우리 헌법에서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위반 행위가 굉장히 중대한 파면의 이유라는 점을 설치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헌 위법성의 중대성에 있어서 민주 정치에서는 늘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치적인 적대 혹은 적대적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무력을 동원한 체포 시도까지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내란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도 법리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과 이런 결정 이유,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때린 이런 결정의 결론이 네.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별도의 재판 절차긴 하지만 결국은 충분하고 고뇌에 찬 심리들이 이루어졌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특히나 하급심 1심, 2심에서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각각의 진술 등과 신빙성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지금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그랬었잖아요. 곽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뭐 오염됐다, 회유됐다, 오락가락한다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일관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탄핵 심판 과정들을 계속 봤지만은 변론 과정에서 명확하게 체포 지시를 했다, 명확하게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것들을 검찰에서 조서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령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진술하고 증언한 사람들은 이제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차장이었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과 다르고 그렇다면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면 되는데 다 그 이진우 사령관이나 나머지 사령관들은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예. 했다는 점에서는 결국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아주 상식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할까요? 경찰이 가면 됩니다. 네. 수천 명의 병력들이 이미 있었는 상태고요. 소위 말해서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갑자기 긴급 전개돼서 본청 안으로 깨고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경비를 위해서 갔다면은 문 앞에서 지키면 되는데 외부에 대해서 지키는 거라면 왜 유리창 깨고 들어갔습니까? 핵심적인 질문이겠죠.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증언에 대해서 그 증언의 하나하나에 대한 다툼들과는 별개로 전체적인 시체적 진실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참고로 곽 전 사령관은 오늘 보석이 허가돼서 오전에 집행이 됐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또 군을 투입해서 영장 없이 직원들을
체포하고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한 시도, 의혹도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됐는데 선고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예, 최인호 의원님, 이 사실 선관위의 군 병력이 대체 왜 갔는가에 대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판단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봤네요. 영장 없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군을 동원해서 침탈했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예. 라는 것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망령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저런 중대한 침탈이 있었고 특히 서버를 확보해서 뭔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조작해내려 했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선관위 직원들을 구금해서 뭐 노상원 수첩에 따르면은 야구 방망이라든지 고문 네. 도구 등을 이용해서 고문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조작하려 했다는 그런 정황까지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내란 수사에서 핵심적으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예.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영장 없이 선관위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또 영장주의 위헌뿐 아니고 독립된 선관위의 영역을 침탈한 것은 위중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한 것이고 예. 사실 저도 뭐 선거를 6번이나 치러봤습니다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제가 694표 차로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표차로 졌습니다만 저는 깨끗하게 승복을 했습니다. 왜? 전국에 10만 명이 넘는 투개표 참관인들 또 실시간으로 개표에 나가 있는 우리 쪽 사람들이 선거 캠프로 다 알려주고요. 예. 거기 각 지역의 선관위마다 다 확인이 되고 난 뒤에 또 중앙선관위 집계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요즘 그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그런 그 망상으로 저런 그 계엄을 내려서 선관위까지 침탈할 수 있느냐. 도대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이유로 계엄을 내린 것이다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네네. 앞으로도 많은 점검과 또 뭐 일부 하자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사실 작년 총선 전에 국정원에 여러 가지 점검이 있었는데 중대한 하자는 없다라고 이미 다 밝혀진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 하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네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림으로써 예.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대 변호사님, 그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법조인의 위치를 확인한 부분도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필요시에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하면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원 장관 대법관에 대해서 법조인 위치 확인을 지시했다는 것은 현직 대법관의 압력을 받게 해서 사법 독립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한 이 결정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당연히 미연이죠. 그런데 이 판결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여러 쟁점들을 쭉 짚어 주셨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이 사항들을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결국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헌법 77조의 비상계엄 요건, 예? 그걸 충족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뭐 요건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네. 이거 솔직히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뭐냐 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 중일 경우에 너무 급박하니까 그 지역을 군사령관한테 맡겨서 지금 뭐 그 일을 처리한다. 이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헌법 질서는 정지되는 겁니다. 그 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입헌주의가 어디 있어요? 먼저 국가부터 살리고 봐야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예. 그때 쓰이는 것이 헌법 77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날 12월 3일 날 적용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런 전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은 이제 그 위헌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것이 그럼 77조 위반이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이것은 입헌주의 자체를 정지시키는 규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입법부를 제외하고 사법부와 뭐 행정부의 모든 권한이 군사령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질서 전체도 정지되고 그 헌법 전체 정지된다 이거예요. 네네. 그 효과를 주는 사건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이제 위헌이라 해야 되겠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 어떤 그 지금 쟁점에 나와 있는 조치들을 취했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헌법 판단은 요건을 충족해서 못했으니까 나머지 모두 위헌일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앙선관위에 군이 들어간 것은 이미 그것 때문에 위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재판관들은 큰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미 판단은 끝났습니다. 예, 예. 거기서. 그런데 한 가지 더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판단을 할 때 헌법적으로 볼 네.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그중에 특히 두드러진 중요성을 가진 것이 국회 침범이에요. 국회 군을 동원해가지고 침범한 행위 이것만이 특별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비상계엄의 요건 문제를 차치하고 그럼 좋다.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위헌성이 어디서 제기가 되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헌법에 보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군사령관한테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의 업무는 엄밀히 말하면 입법권이 아니고 행정권의 일부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비상계엄이 제대로 발령이 됐으면 거기에 군을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네네. 그 사법부도 말할 것도 네네. 없고, 아까 그 판결 이후에서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헌법재판소도 사법부니까 예. 자기들에 대한 그 직접적인 권한 침해를 획책하고 있었다 하는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법부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예. 입법부는 가사 예.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해가 제대로 발령됐다 하더라도 입법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군사령관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네. 그런데 입법부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게 입법부 점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뭐 다투어지고 있지만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입법부 권한 침해예요 지금. 예?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이 사건의 위헌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징표다. 이게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나머지들은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컨대 뭐 아까 절차 네. 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그거는 막 가사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앞서 말한 두 가지 요건만 잘 충족되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